네, 안녕하십니까. 안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1대 총선 시간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주식회사 경인메일에서는 유권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신 우리 상록갑 지역구의 전해철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현재 우리 국민들은 배가 고픕니다. 또 국민들은 질병 때문에 건강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려움에 대해서 잘 헤쳐나갔듯이 코로나 저희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이 어려운 위기 또 이런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있고 저희들이 국민분들과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액수는 전체적으로는 11조 7천억인데 정부가 제시했던 처음 가져왔던 11조 7천억에 비하면 실제 증가된 게 약 3조 원에 이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또 즉시 바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의 역할과 예산 투여를 하기 위한 그런 국회 나름의 노력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내용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 점포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라든지 대구 경북처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예산 투여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산이 즉시에 잘 사용이 돼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동안에 처음에 안산 오신 지가 벌써 꽤 오래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안산에 당시 최초의 법무법인이죠. 그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시민분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이후에 이제 제가 공직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또 안산을 좀 떠나 있다가 그리고 나서 정치적으로 안산에 다시 와서 시민분들 뵌 것은 2008년이니까요. 정치적 만남은 지금 이미 횟수로도 한 12년 이상 이렇게 네네. 상당히 많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의 나름대로 이른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삼철이라는 닉네임도 갖고 계시고 또 한때는 경기도지사도 도전을 하셨고 또 법무부 장관의 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우리 의원님의 어떤 후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실제 단원보다는 상록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안산에 또 상록구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중앙정부나 또는 정부하고 대화와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없게 하겠다. 물론 이제 일이라는 게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아예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설득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소통의 부족, 때로는 힘의 부족에 의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을 얻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평가를 해주셨다면 좋다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의 근간은 그동안 해왔던 제 그 경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양대하고 안산시에서 종합병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안산에 단원구에 있습니다만은 거대 병원이 이제 종합병원으로서 이제 굉장히 역할을 잘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분들께서 안산에 종합병원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상록구에 계신 분들은 종합병원이 하나 더 상록구에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종합병원을 만든다는 게 1,000억, 2,000억, 몇천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뜻 그걸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제 작년에 이 한양대학교가 혁신파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혁신대학으로 선정이 되면 이 대학 내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또 대학 내 여러 가지 건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포함해서 등등을 이
첨단화하고 혁신적으로 만드는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양대에서도 에리카 캠퍼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재원 확보뿐만이 아니고 그림이나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 8월 말에 신안사선이 착공이 됐습니다. 신안사선이 급행의 경우에는 중앙역에서 여의도까지 2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신안사선이 착공이 돼서 사실은 경기 서남부에 있는 시민분과 주민분들이 굉장히 접근로가 편하게 됐는데, 이용을 하기에 아주 좋게 됐는데, 이 한양대 이 후문이 바로 이 신안산선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한양대가 혁신파크에 의해서 캠퍼스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안산선이라는 좋은 이 교통의 편의성이 주어지니까 한양대로서도 그렇다면 대학병원을 또 하나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후의 과정 역시 이 수익성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안산 시민분들, 특히 상록구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하고 또 염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번 MOU 체결은 그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근처 집값이 뛰었다고 좋아하시는데,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나서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또 오히려 여기 상권들이 여의도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 또 그런 우려도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가 선거하면서 공약으로 냈습니다만은, 다른 도시에 의해서도 실제로 접근성이 주위에 있는 대도시하고 가까워졌을 때 오히려 상권이 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서울이라는 엄청난 대도시를 옆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접근성이 나아지는 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때로는 우리 안산의 상권을 좀 더 죽일 수 있다라는 이제 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제 공약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앙역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개발을 해줘야 된다. 다만 옆에 있는 역세권 개발 이상의 중앙 역사 자체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중앙역이 쭉 지나가는 길이 신안산선, 그러니까 서울까지 25분 30분간 되는 그 신안산선도 있지만, 앞으로 초지역에서는 KTX에 의해서 KTX역도 역시 중앙역을 지나가게 되고요. 수원과 인천 다니는 수인선 역시 중앙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앙역이 몇 개의 철도, 현재 4호선 포함해서 몇 개의 철도를 이어가는 중심이 되는데, 이 중앙역의 중심이 다른 지역으로 또는 다른 상권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이 자체가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역세권 개발 이상의 중앙 역사를 복합 역사로 만드는 것이 실제 다른 도시에서도 많은 예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합 역사 만드는 것을 제가 이제 공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좋아진 교통 환경을 어떻게 하면 안산의 상권이 잘 활용하고 흡수할 수 있을까라는 면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연속 이선하셨으니까 8년. 예. 특별히 남을 만한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좀 꼭 이렇게 이 말은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으로 그 시민분들께서 저를 이제 이렇게 뽑아 주실 때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안산, 상록구 또 내 동네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전을 만들고 또 그걸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적어도 대한민국 중앙 정치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좀 해라라는 이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그 중앙 정치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당에서 최고위원도 하고 또 도당위원장도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철하면서 흔히 말한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것에 비하면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갈등이 정말 극심한 사회입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한 해 이 소요되는 또 사회적 지출이 246조에 이른다는 어느 연구소의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 그래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정치인들을 선출해주고 의회를 만들어주고 국회를 만들어서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밖에 있는 갈등이 국회 내로 오면 그게 해소되고 녹아들어서 대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면에서 저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협치의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공존하고 공생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가야 될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셋을 늘 희생하고 또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을 해소 못한 게 제가 나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 만약에 제가 앞으로 좀 더 정치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는 협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제가 소망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게 생각해서 시민분들께 죄송하게도 생각됩니다. 예, 저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권자분들은 솔깃하지만 우리 저 의원님께서는 좀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회의원 특권 축소 그리고 중간 의정 보고회 말고 NGO 단체나 언론을 상대로 중간 평가 정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과도한 특권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권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없어지듯이 국회의원 역시도 그런 특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제대로 역할을 해서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정쟁의 대상이 돼버리고 서로 간에 진영의 대결을 하니까 현재 국회 상황이 어쩌냐면 소위 있고 상임위 있고 본회의에서 이제 어떤 법안을 통과하고 중요한 의제를 형성하게 되는데 소위에서 보통 6에서 8분 정도 돼 있는데 한 8분 정도 중에서 한 분만 반대를 하면 그는 아예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게 돼버립니다. 뿐만이 아니고 어느 당에서 이거 안 돼 그러면 아무런 여지가 없이 거기 소위 있는 의원들 8분 9분은 아무런 말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안 돼버리는 그러면 그냥 생각할 때 초등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툼이 있고 또 하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다수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는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아무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는 해소해야 돼서 이 소위에서도 당연하지만 다수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안이 결정이 안 될 때는 다수결에서 통과된다는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의원분들이 동의했던 이유가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저는 바꾸는 것이 국회가 바로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오히려 제도적인 틀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저는 제대로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한 말씀드린 이제 평가나 판단은 저는 가혹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물론 이제 4년 지나고 나면 매니페스토로 해서 공약에 대한 이행을 하고 평가와 판단을 받지만 중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매서운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게 또 학의 기능과 역할이 주어진 게 언론이고 또 시민단체고 또 시민 개개원분들이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구애받지 않고 해야 되고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4년 만에 이제 평가도 좋지만 일상적으로 평가와 판단을 받아가는 그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그따 이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구 주민들의 많은 바람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수영장입니다. 사실 수영장이 이제 민간 수영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시립이나 또 국가 예산으로 만드는 수영장이 시민분들에게 주는 부분은 굉장히 크고 또 유익하고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희들이 이제 세월호 그 어려움을 또 엄청난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생존 수영이라 해서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시절에 배웠던 수영이 성인이 돼서도 할 수 있게 하듯이 수영 정도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나면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려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하려고 보니까 절대적으로 수영장이 부족하더라고요, 안산에. 그런 면에서
일단 그 은하수 공원이라고 사동에 있습니다만 그 은하수 공원에 이제 교육지청이 옮겨오고 그러면 거기를 좀 더 교육타운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제가 이제 얘기를 간사할 때 포함해서 거기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제가 확보해서 거기 이제 수영장을 하나 만들기로 했고요. 또 번호 1동에는 저희 이제 시의원님들은 노력을 해서 번호 1동 주민센터 옆에 또 거기 마침 부지가 있어서 수영장을 하나 만들기로 했고요. 반월동이 이제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약간은 따로 이렇게 동네가 형성되어 있어서 반월동에도 수영장을 하나 만드는 것을 지금 부지 확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아무튼 주민분들께서는 멀리 있는 좋은 시설보다는 큰 시설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해서 그걸 이제 생활체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유권자분들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사실 경제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기업하신 분들이 어려웠고 따라서 이제 월급을 받고 생각하는 우리 노동자분들도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경제에 대해서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지만 아무튼 노력을 해서 경기가 나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올해 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힘들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주 거록스러운 상황이어서 당장 저도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거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선거운동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28일 이후에는 또 4.15 총선이 21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총선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시민분들께 정당한 또 필요한 이렇게 지지를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8년간 제가 실제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을 하면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4년 정도를 원외 지역위원장을 해서 12년간을 지역에서 이제 다른 공직 말고 정치라고 이렇게 시민분들을 뵌 거는 12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흡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또 제가 나름 중앙 정치는 또 안산, 상록구에서 해왔던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또 판단을 해서 과연 더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또 저를 지지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쪼록 또 대한민국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안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의제가 시민분들께서 공론화되고 또 평가해서 이런 것들이 안산에 필요하다. 또 안산에서는 이런 방향을 가야 된다라는 뜻이 모아지면서 그 뜻이 과연 누가 잘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 역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시민분들께 지지를 호소합니다. 상당히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추고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열심히 해왔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실 것이라는 각오를 전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전해철 의원 감사드리면서 오늘 21대 네 번째 주인공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